네, 안녕하세요. 데이업의 김지현입니다. 이 포스코 퓨처엠의 2차전지 사업이 이 급제동에 걸렸습니다. 이 전구체 사업 계획 무산, 그리고 음극재 사업 가동률 저하 등 이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이슈들만 조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 기초 소재 사업 부분도 있긴 한데, 이 에너지 소재 사업 부분, 그러니까 양극재랑 음극재, 이 품목이 이 매출의 약 66.9% 정도를 차지하면서 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 최근에는 2차전지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데요. 먼저 보아야 할 건 이 전구체 공장 이 사업 철회권이죠. 2023년 이 5월 4일에 처음으로 이제 공시를 하게 됩니다. 보면은 1.7조 원 규모의 이 화유 코발트 사화에 이 포항에서 이 전구체 공장 추진 관련해서 투자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한다고 했었는데요. 그러한 이슈는 일단 2024년 이 3월 4일까지 계속 이제 논의 중이다라고 이제 공시만 좀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요. 이번 이 9월 4일에 이 MOU 체결 이후 전기차 캐즘을 거치면서 이 사업성 확보가 조금 여기 보이시면 이 사업성 확보가 조금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제 투자에 대한 이 검토 절차를 이제 중단하기로 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전구재 같은 경우는 양극재의 이제 중간 소재로 쓰입니다. 중간 소재로 쓰이는데 이 국내 이제 생산 비중이 약 23%밖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. 그래서 이번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다면 이제 연산 1만 5천 톤에서 전구체 생산량을 한 44만 톤까지 늘려서 이 자체 생산 비율을 이제 73%로 좀 높일 수 있었던 이 계획이었죠. 근데 이러한 투자가 지금 엎어버린 겁니다. 그 이유는 지금 이제 2차전지 수요에 대한 이 개선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아예 이제 철회가 된 건 아닌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단순히 보시면 이게 결국에는 이 캐즘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재 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이 점유율 확대로 결국 늘어나고 아니면 이제 수요가 결국 이제 늘어나면서 이거와 매출이 결국 증대가 되면은 결국 이 포스코 퓨처엠 또한 그러한 이제 매출 증대 확보에 따른 이 증설을 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럼 증설에 따라서 결국 이 양극재 중간 소재로 이제 이 전구체 공장 또한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국내 2차 전지 시장의 수요는 결국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.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일단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. 그 다음 이제 오늘 나온 이슈입니다. 보시면 이게 오늘 나온 이슈인데요. 이게 퓨처엠이 오늘 이제 올해 이제 음극재 공장 가동률이 지금 40%에 지금 그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밑에 부분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얘기 드리면은 이게 2021년에 70%에서 2012년에 60%, 그리고 2023년에 50%로 좀 떨어지더니 이 가동률이 지금 이제 40%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이제 떨어진 이유는 바로 이 중국 때문이라고 합니다. 이 중국의 음극재는 이 점유율이 90%나 됩니다. 2021년에는 87.5%였고 92 계속해서 90% 이상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. 그 이유가 이제 흑연을 이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이 중국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음극재의 그 주요 원료가 지금 흑연이라고 해요. 그래서 결국 가격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좀 싸게 생산을 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생산 가격 우위로 결국 이렇게 우위를 좀 점하고 있었는데요. 최근에는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이 중국산 이 흑연을 좀 배제하는 외국 우려 기업 규정이 오는 이제 2026년까지는 좀 2년간 유예가 되면서 이러한 음극재의 매출 개선이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. 다만 이러한 이슈는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. 이게 음극재는 이 양극재에 비해서 이 분기 매출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. 보면은 이 부분이 음극재거든요. 이 회색 부분 보면 500억대를 지금
뭐 기준으로 해서 하회하거나 뭐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음극재에 대한 수익성은 이미 이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라는 거죠. 그런데 이러한 이 수익성은 이제 2026년에 이제 규제를 받게 된다면 그 다르게 적용이 되면서 포스코 퓨처엠의 이 기업 가치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만약 이렇게 2026년에 중국산 이 음극재가 좀 규제가 받으면 이 500억 이상, 뭐 600억, 700억까지 좀 늘어날 수 있겠죠. 그러한 부분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기업 가치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현재 뭐 1년 아니 3개월 정도 남았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 양극재라고 할 수 있겠죠. 양극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경기적 캐즘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매출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전기차의 수요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이 수요 정체 구간에 좀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러한 이슈만 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결국 2차 전지 시장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결국에는 이 국내 기업에 대한 이 수요 증가를 위한 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 이 비중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. 이 2023년 기준으로 이 전기차용 그러니까 2차 전지 이 비중으로 보면은 뭐 CATL이 뭐 1등 그리고 BYD가 일단 2등입니다. 그 외에 뭐 한국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온 그리고 이 삼성 SDI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. 그거 말고 이제 파나소닉이 일본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 외에는 일단 다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다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기차 캐즘 현상이 나타난다 해도 결국 이 점유율이 변화가 되면은 이 한국이 조금 이득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이번 해 상반기에 이 미국 정부에서는 이 중국산 전기차와 뭐 배터리에 이제 관세를 이제 대폭 인상했다고 하죠. 전기차 이제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. 이 전기차와 뭐 이 비전기차, 뭐 배터리 부분이 이 원래 7.5%의 관세를 좀 매기고 있었는데 이후에는 보시면 25%의 관세까지 좀 인상을 시킨다라고 밝혔습니다.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이슈로 결국 중국의 배터리 업계에 타격이 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 중국 배터리가 잘 팔렸던 이유는 이러한 이 품질 때문이 아닙니다. 품질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가격 이점이 조금 다른 데보다 좀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가 잘 팔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아까 얘기 드렸던 음극재랑 같은 논리입니다. 음극재도 결국 이 가격이 좀 다른 이제 기업들보다 많이 낮아졌죠. 많이 낮아지면서 결국 음극재도 이렇게 점유율을 거의 80%까지 90%까지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뭐 양극재도 결국 비슷한 이유로 지금 중국의 양극재 시장이 결국 1위와 2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.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되면 이 가격 경쟁력이 결국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. 이 점이 이후에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아까 보셨던 이 관세 조치는 원래 이번 8월 1일부터 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뭐 지금 보시면 이 9월 2일 나온 기사입니다. 미국에선 일단 지금까지 이제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미국 무역 대표 부인 이 USTR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USTR이 이 중국 관세와 관련해서 밑에 좀 더 보시면 좀 더 이렇게 밑에 한번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. 이 1,100건 이상의 이게 의견이 지금 제출돼서 중국 관세 관련해서 이러한 이제 의견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1일 날 원래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었었는데 현재까지 조금 미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이 9월 중에 이에 대한 이제 최종 결정이 지금 내려질 것이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효과가 발휘돼서 우리나라의 이 반사 이익 또한 지금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뭐 11월에 지금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리스크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결국 이 트럼프도 그리고 해리슨도 이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적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좀 리스크가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이
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랑 이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 내수보단 이 수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이러한 글로벌 이슈에 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. 미국 이외에도 뭐 유럽도 그렇고요. 그리고 이 캐나다 또한 이 지금 중국에 이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기차만 지금 관세를 매긴다고는 했거든요. 근데 뭐 이후에 뭐 다른 데에도 지금 관세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뭐 2차 전지에 대한 이 관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계속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. 일단은 이 영향이 이 포스코 퓨처엠까지 지금 영향이 오는지 일단 9월 중에 이제 미국의 관세가 좀 매겨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현재 주가는 이제 중국 기업의 비중 확대와 그리고 배터리 수요 정체가 지금 맞물리면서 2023년 7월 26일 이후로 현재까지 조금 1년이 넘는 이 조정 구간을 보여주었습니다. 따라서 1년이 지금 넘는 기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캐즘에 대한 이슈는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. 이후에는 이제 국내 시장의 배터리 수요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확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이 주가에 가장 필요한 건 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 회복이 되냐이고요. 결국 이 기업의 경쟁력이 이 확대가 되냐인데요.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 약화로 인해서 국내 기업에게 이 경쟁력 강화로 인한 이 수혜가 될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변화하는 2차 전지 산업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 팩트와 올바른 정보를 이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후에도 저희 대기업과 함께 계속 분석 체크하시죠. 감사합니다.